그 교재는 123페이지 제6장 ICMP 플러딩 공격이라고 하는 건데요. 실습에서 사용할 VM 이미지는 앞전 그 내용이랑 똑같아요. 게이트웨이, 칼리 2021, 센토스 5, 윈도우 2008 이렇게 일단 4대 사용할 거고, ICMP 플러딩이라고 하는 공격은 일단 플러딩이라고 하는 공격은 뭔가를 많이 보내는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CMP를 많이 보내면 ICMP 플러딩, 만약에 뭐 TCP를 많이 보내면 뭐 TCP 무슨 플러딩, UDP를 많이 보내면 UDP 플러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플러딩을 하게 됨으로써 해당 시스템, 타겟 시스템의 부하를 어떻게 발생을 시키는 그런 공격이죠. 예, 그래서 그런 공격인데, 일단 ICMP 플러딩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ICMP 패킷들부터 좀 볼 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이어샤크 캡처에서 그 ICMP 패킷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플러딩 공격을 한번 해보는데, 센트 OS에서 와이어샤크 캡처를 하지요. 자, 센트 OS에서 와이어샤크 한 칸 띄고 앰퍼센트. 자, 그 와이어샤크 해줬으면은, 자, 캡처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얘는 센트 OS는 어차피 네트워크 장치가 ETH 0번밖에 없죠. 그래서 ETH 0번 스타트. 네, 그렇게 이제 해놓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바이트, 여기 윈도우도 안 나오게끔 하려면 뷰에 가서 바이트 체크를 없애면 안 나옵니다. 저희가 뭐 바이트는 굳이 안 봐도 되거든요. 이쪽 내용 나갈 때는. 자, 일단 캡처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아마도 윈도우 2008에서 한번 핑을 보내보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2008로 가서 CMD 실행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리눅스는 그 터미널, 그다음 윈도우 애들은 CMD 항상 이렇게 실행해 놓으세요. 자, 핑 192.168.20.200. 네, 핑 보내시고, 그다음 센터에스에서 보면은, 네, 이렇게 이제 ICMP가 캡처가 됐을 거예요. 캡처 됐으면 여기 빨간색 X 누르면 캡처 중지됩니다. 자, 그래서 필터에다가 ICMP 하고 엔터 하면은 이제 ICMP만 보이겠죠? 뭐 ARP 요청 응답 이런 걸 안 봐도 되니까. 자, ICMP는 메시지 종류가 다양한데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건 두 가지 있지. 에코 리퀘스트랑 에코 리플라이.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알아두실 게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는 3번 메시지. 네,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자, 먼저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시면, 자, 소스가 201, 그다음 목적지 200, 그러니까 윈도우 2008에서 센토스로 보낸 거. 자, ICMP 에코 리퀘스트죠. 그래서 ICMP 열어서 보시면 에코 리퀘스트는 타입이 8번이었어요. 그죠? 8번. 그다음에 윈도우에서는 아무런 옵션 없이 핑을 보내면 32바이트짜리로 보내나 봐요. 그죠? 32바이트. 이거는 운영체제마다 다 각각 달라요. 윈도우는 기본값 32바이트, 리눅스는 100바이트였냐? 리눅스는 64바이트. 네트워크 장비들이 100바이트였나? 뭐 하여튼 그렇게 좀 각각 다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코 리플라이 확인하시면, 에코 리플라이는 타입이 몇 번입니까? 0번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타입 3번을 볼 수는 없는데, 타입 3번은 그 목적지 못 갑니다라는 응답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코드 번호를 알려준다고 했죠, 이유를. 일단 적어도 이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 공격을 하든 말든 뭐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ICMP 프로토콜이 어떤 녀석인지 알고 있어야 되겠고, 뭐 하는지 다 아시죠? 네. 그 IP 프로토콜로 데이터 전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내주고 받고 하는 프로토콜이잖아요.
자, 그럼 공격자는 이 ICMP를 이용해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예. 왜냐 ICMP 모양새가 어때요? 에코 리퀘스트를 받으면 뭘 주게 되어 있어? 에코 리플라이를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ICMP 플러딩 공격은 그 타겟 시스템으로 그 ICMP 메시지를 조금 소량으로 보내면 티가 안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대량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보내는 공격을 플러딩 공격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타겟 시스템으로 ICMP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해서 타깃 시스템의 부하 또는 서비스 연결을 방해하는 그런 공격이랍니다. 만약에 얘가 웹서버인데 ICMP 플러딩 공격을 막 하면은 부하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 서비스 연결이 잘 돼야 안 돼. 심하게 부하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 클라이언트 연결을 방해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공격이고, 이러한 공격을 이제 뭐라고 하죠? Denial of Service라고 해서 서비스 거부 공격, Denial of Service Attack, 도스 공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도스 공격. 그다음에 도스 공격에서 또 하나 진화된 게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는 게 있죠. 디도스. 그래서 앞에 D가 디스트리뷰트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은 도스 공격과 디도스 공격의 차이점은 똑같은 건데 디도스 공격은 여러 개의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타겟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타겟을 공격하는 이러한 공격을 디도스 공격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하가 어때요? 당연히 어, 빠르게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한 놈이 때리는 것보다 여러 명이 어떻게? 네, 여러 명이 한 놈을 다구리 치는 거지 말 그대로. 그러면은 적은 시간 안에 어때요? 부하가 빨리 일어나겠죠. 그러면 현재 이 디도스 공격은 어떤 식으로 많이 하고 있냐면은 뭐 현재도 아니지 예전부터인데 보통 악성 코드를 유포시켜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악성 코드를 제작할 때 목적지 몇 점 몇 점 몇 점 몇으로 2025년 뭐 03월 01 어? 아, AM AM이면은 PC 다 꺼져 있을 거 아니에요. PM 뭐 2시라고 할까요? 약간 14시 때 목적지 몇 점 몇 점 몇 점 몇으로 ICMP를 초당 1만 개를 전송해라 라는 코드를 만들겠죠. 그럼 이런 코드를 갖고 있는 악성 파일을 만들어서 이 악성 파일을 어떻게 유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들이 혹시라도 이 악성 파일을 받아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바로 공격합니까? 날짜 되면 공격합니까? 날짜 되면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에 그 스케줄러에 등록을 시켜버리거든. 윈도우에 작업이라고 입력하면은 작업 스케줄러라고 있잖아. 이 작업 스케줄러에 이제 등록을 시켜버려. 그러면은 이 날짜, 이 시간이 되면 어떻게 갑자기? 그 실행 파일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지. 그럼 동시에 다발적으로 딱 이 날짜 동시에 어떻게 목적지 쪽으로 ICMP 이런 것들이 초당 1만 개씩 막 전송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부터. 자, 그래서 일단 ICMP 플러딩 공격은 타겟 시스템으로 ICMP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하여 타겟 시스템의 부하를 발생시키고 부하 발생 및 클라이언트 서비스 연결되는 걸 방해하는 공격이다. 그다음에 또한 공격자는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ICMP 메시지 응답을 수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출발지 IP 주소를 어떻게 한다? 변조하는 IP 스푸핑 공격도 같이 합니다. 아니, 공격자가 출발지 IP를 자신의 IP로 해서 공격하면은 자기 잡아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공격자가 이런 플러딩 공격을 할 때 자신의 IP로 공격을 하게 된다면 이 응답이 다 누구한테 돌아와요? 자기한테 돌아오죠. 그러니까 공격은 내가 하고 있는데 누가 부하가 생깁니까? 자기가 부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회피하려면 그 출발지 IP 주소를 어떻게? 다른 걸로
변조한다는 얘기. 그래서 IP 스푸핑, 그러니까 출발지 IP 주소도 변경해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ICMP 플러딩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방화벽에서 그 ICMP 프로토콜 및 ICMP 메시지를 차단하거나 아니면 양을 어떻게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 송, 수, 송수신 양을 이러니까 뭐 사람 이름 같다. 김양, 박양 이런 것처럼. 차단하거나 양을 제한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한번 해볼 건데, 자, 공격자는 당연히 칼리죠. 그다음에 타겟은 저희 센토에스로 할 건데, 자, 이거 제가 이제 주의사항 얘기해 드리면은, 우리 VM 안에 있는 시스템들한테는 막 해도 돼요. 왜? 어차피 우리 가상 시스템이고 내 거니까, 우리 거니까. 근데 이거 실제 사이트에다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어디 가서 하시라고? 집에 가서 하세요. 아시겠죠? 집에 가서. 지금 집인데요. 그러면 딴 데 가서 하세요. 아까 하지 말라는 얘기 알겠지? 응. 하지 말, 하지 말. 자, 그래서 일단 칼리가 센토에스한테 ICMP 플러딩 공격을 할 건데, 센토에스의 IP는 20.200이죠. 이제 애들 IP 다 좀 알고 계시겠지. 센토에스가 200번인데. 자, 칼리가 ICMP 에코 리퀘스트를 만들어서 보낼 거예요. 근데 이때 출발지 봐봐라. 출발지를 어떻게 1점, 2점, 3.4로 할 거야. 그 다음에 목적지는 칼리로. 아니, 뭔 소리지? 센토에스로. 그러면은 타겟이 이걸 받아서 어떻게? ICMP 에코 리플라이를 또 만들어서 내보내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지금 실습할 때 이 IP를 사용하는 사이트가 어딘가 정말 있을 거 아니야. 그쪽으로 가겠죠? 이해돼? 네. 그러니까 우리가 IP 소프핑을 해서 보냈지만 센토에스가 받으면 목적지 이쪽으로 ICMP 에코 리플라이를 보내겠네요. 그쵸? 그럼 저쪽 사이트한테는 미안하지만 상관없지 뭐. 방금 얘기한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점, 2점, 3.4라고 하는 IP를 쓰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정말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어디 나라에. 뭐 어디 나라인지 나는 모르지. 1점, 2점, 3.4면은 미국? 아니네. 아시아인데? AU면 어디냐? 오스트리아? 발음 이렇게 어려워. 이게 어디야? 아, 호주인가? 어. 이 IP 대역은 호주 어딘가에서 쓰고 있는 IP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스포핑하면은 센토에스가 받아서 얘한테 당답 보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쪽 사이트한테 미안하지만, 어차피 별 탈 없으니까.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그냥 이거를 사설 IP로 변조해서 하는 게 가장 낫겠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칼리에서 그놈 시스템 모니터를 좀 하나 켜놓죠. 자, 그놈, 그놈 시스템 마이너스 모니터, 약간적 N%, N%. 요거 그 시스템 프로세스 자원 디스크 확인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실행하면은 여기 자원 클릭해서 CPU 메모리, 수압 메모리, 네트워크 사용 기록. 이거 왜 키는지 아시겠어요? 부하 생긴다면. 그리고 와이어샤크 캡처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패킷을 막 보내는데 그걸 받아서 뭔가를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가장 만만한 게 와이어샤크거든. 네. 그래서 그놈 시스템 모니터 켜놓고 그다음 와이어샤크 캡처에 가서 자 인터페이스 네, 그다음에 ETL 정번 스타트 네, Continue without saving 클릭해 주시고 자 저처럼 이렇게 이제 냅두면 될 것 같아요. 그놈 시스템 모니터 와이어샤크
자, 준비가 다 됐으면은 그 12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어차피 제가 앞에서 해드리니까 같이 보죠. 자, 어떤 도구를 이용할 거냐면은, 우리 그냥 핑으로 하면 이거 티 나요, 안 나요? 안 나겠죠? 네. 그래서 할리에는 H핑 3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 공격, 그 도구 중에. 그래서 H핑 3 한 칸 떼시고 헬프를 좀 열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옵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옵션이 다양한데 다 설명은 안 해드리고요. 지금 ICMP 플러딩 공격에 사용된 옵션만 일단은 볼 건데,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모드라고 있어요. 모드에 가면 여기 ICMP라고 있죠. 뭐 마이너스 1로 해도 되는데 그냥 이 이름으로 하는 게 더 낫죠. 어, 그래서 이 옵션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어디 인터페이스로 내보낼 거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문자 I 아니면 그냥 마이너스 2개 하시고 인터페이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필요한 게 이거 ICMP랑 칼리는 지금 인터페이스가 2개니까 저 이거 인터페이스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많이 보낼 거잖아요. 여기 위에 바로 있어요. 자, 마이너스 I 아니면 인터벌인데, 밑에를 먼저 봐볼까? 자, 패스트로 하면은 몇 개 보낸대요, 초당? 10개 보낸대요. 이 초당 10개 아니야? 그 다음에 패스터면은 초당 몇 개? 100개랍니다. 인터벌은 보니까 뭐죠? 직접 개수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샘플 나와 있으니까 U 만하면 초당 100개고 U 천하면은 초당 100, 10개고 얘는 100개잖아요. 그래서 요거 참고해서 직접 개수 정해서 하시면 되겠고. 아니면 그냥 플로드 쓰시면 돼요. 얘는 뭐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 그냥 겁나 빠르게 많이. 맞잖아. 그냥 겁나 빠르게 많이 보낸대요. 그래서 초당 막 만 몇 개씩 만 개인가? 하여튼 되게 많이 보내요. 그래서 저희는 요걸로 이제 테스트를 하긴 하는데, 만약 혹시라도 이걸로 하다가 이 센터에스가 얘가 좀 바보가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거 패스터로 테스트 하셔도 관계는 없거든요. 그래서 패스터 아니면 플로드, 네, 이 옵션, 이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자, 이게 IP 쪽 보면은, 마이너스 A 아니면 스푸프인데, 이게 저거예요. IP 스푸핑. 그 출발지 IP 주소를 변조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 스푸프는 내가 지정해서 변조하는 거고, 밑에 랜덤 소스는 뭐인 것 같아요? 출발지 주소를 막 랜덤하게 변조하거든요. 근데 저 랜덤 소스 하면은 그 여러분들 그 기억나십니까? 그 설정 불가능한 IP, 막 D 클래스랑 E 클래스랑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막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프로그램 코드가 이렇게 된 것 같아. 0부터 255 숫자가 있으면 저거를 랜덤하게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코드가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제외 이런 거 없이. 그래서 좀 이따 보면은 아실 것 같고. 자, 그래서 필요한 옵션은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 진도 나갈 때 그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하세요. HPing3, 그다음에 인터페이스부터 ETS 1번 쪽으로. 자, 그림 보면은 우리는 내부에서 그냥 공격할 거예요. 어차피 지금 외부에서 공격 안 돼. 이게 왜냐면은 경로가 이렇게 안 잡혀 있어가지고. 응? 그래서 그냥 내부에서 공격할 거고. 그리고 이 플러딩 공격은 내부 네트워크 말고도 외부 네트워크로도 공격이 가능하겠죠. 유니캐스트라는 거잖아요. 그치? 목적지 지정에서. 그래서 실제 사이트에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ICMP 1V168점 타겟은 우리 센터에스가 타겟이었죠. 20.200이고 플로드 이용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스푸프 1.2.3.4 한 글자 옵션이 편하신 분들은 그 한 글자 옵션으로 쓰셔도 되고. 난 근데 이게 더 편한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단어가 다 설명이 다 되어 있으니까. 옵션이 아예 설명이잖아. 다 됐어요? 네, 엔터. 네, 오래 할 필요 없죠. 그래서 대략 3초에서 5초 정도만 하신 다음에 지금 컨트롤 C 취소하세요. 자, 봐봐. 만 개가 아니구나. 초당 10만 개야? 뭐야? 벌써 65만 개가 나갔대, 저는. 플로드 옵션 쓰니까 겁나 많이 빠르게 보낸다고 했었잖아요. 그치? 자, 그럼 이제 센토에서 봐봐요. CPU 부하 생겼나요? 네,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는 거 같죠? 밑에는 비트코인, 이거 비트코인 보이는 거 같은. CPU, 메모리, 네트워크 다 부하가 생겼잖아. 그치? 음. 이거 색깔 볼 줄 알겠지? 아니, 근데 다 파란색 계통이네. CPU, 우리 코어가 4개잖아. 여기 보니까 4개가 다 출렁거렸네. 그지? 그 메모리도 보면은 초록색이 진짜 메모리, 보라색은 수화 메모리 다 지금 부하 걸렸고, 네트워크 사용률도 많이 올라왔었고. 와이어샤크 보시면, 캡처 중지? 자, 와이어샤크 캡처 중지했어요. 자, 그럼 필터에다가 ICMP, 어째 되어 있구나. 자, 그럼 밑으로 내려봐요. 밑으로 쭉 내리면은, 자, 캡처된 거 봐봐. 이게 요청 응답까지 다 나오니까 이만큼 120만 개 정도 보이네요, 저는. 그죠? 여기서는 65만 개를 보냈지만, 와이어샤크에서 캡처되는 거는 요청도 캡처되고 응답도 캡처될 거니까 2배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몇 초도 안 됐는데도 엄청 많이 보내잖아. 그러면서 일어나는 증상은 뭐죠? CPU, 메모리, 네트워크 다 부하 생기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5초 정도 했지만은 계속 하면은 저- 멈춰요. 센터웨이스가. 자, 그리고 여기서 특이점. 출발지 주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4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에코 리플라이를 어디로 보내요? 1점, 2점, 3.4로 보내겠죠. 그러니까 이 IP를 쓰고 있는 호주 어딘가에 그 시스템이 있다면 또는 네트워크 장비가 있다면 걔한테 좀 미안하지만 예. 확인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지 알겠지? 자, 그다음부터는 똑같아요, 이제. 129페이지. 자, 다 똑같은데 이제 그 IP 소프핑을 우리가 1점, 2점, 3.4로 지정해서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랜덤하게 스포핑해서 플러딩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 와이어샤크도 캡처할게요. 캡처 인터페이스 아니구나. 얘는 캡처 바로 스타트하면 되겠네. 스타트. 네, 저장할 필요 없으니까 Continue without saving 눌러주시고 가끔 와이어샤크가 종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다시 실행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그럴 것 같은데. 자, 와이어샤크가 멈춘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기다리지 말고 PS-EF 그래 와이어샤크 와이어샤크 프로세스 아이디 확인해서 킬 -9 강제로 그냥 종료하세요. 이 플로딩 실습할 때는 자주 멈춰요. 그리고 다시 와이어샤크 실행해 주시고요. 자, 다시 캡처 인터페이스, ETH 정번 스타트. 이 바이트 아까 해제하지 않았나? 강제 종료해서 그런가? 자, 일단 캡처해 놓으시고 필터에다가는 미리 ICMP 그냥 해놓을까? ICMP 해놓으시고 자, 이번에는 랜덤 IP 소프핑을 이용해서 ICMP 플러딩 공격.
자, 그러면은 아까 옵션 중에 자, IP 쪽 보면은 저희가 좀 전에 했던 건 요거였잖아요. 그죠? 그 스푸핑 IP 주소를 고정으로 세팅했던 거. 네, 랜덤 소스 요걸로 하면 랜덤하게 합니다. 출발지 주소를. 자, 그래서 방향 키 위로 눌러서 하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뭐 명령어나 이런 테스트 명령 숙지를 해야 되니까 다시 입력할게요. 자, 핑 H 아니 HPing 3 마이너스 두 개 인터페이스 ETH 1번 쪽으로 ICMP 타겟은 여전히 200번 플러드 그다음에 랜덤 랜드 소스예요. 옵션은 음, 자 됐으면 엔터. 자 플러드 옵션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5초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네, 지금 컨트롤 C 야야 왜 됐다. 자 종료가 됐으면 센터에서 보시면은 네, 마찬가지로 CPU 메모리 네트워크 지표 보면 올라갔었죠. 그다음에 와이어샤크 캡처는 중지하시고 자 그럼 ICMP 에코 리플라이 네, 다 이렇게 또 우르르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 이때 출발지 주소를 보니까 어때요? 정말 각각 랜덤하게 해서 들어오지 않았나요? 아, 근데 첫 번째 옥텟 보면은 240, 좀 말도 안 되잖아. 240, 뭐 253, 이런 거 장치에 설정 안 되는 주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도 오기 때문에 확인 다 됐으니까. 네. 그래서 공격이 있을 때 일어나는 증상들, 그 다음에 와이어샤크를 캡처했을 때 확인해야 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공격자들이 IP 스포핑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방화벽이나 이런 데서 차단할 때 출발지 IP를 굳이 지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출발지 IP를 지정해서 차단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냥 ICMP니까 다 차단하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 ICMP는 또 공격 형태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131페이지 보시면 ICMP 랜드 공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랜드. 얘는 어떤 공격이냐면은 요런 스타일의 공격인데 자, 공격자 칼리 센터에스가 타겟입니다. 자, 이때 칼리가 ICMP 에코 리퀘스트를 이 타겟 쪽으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가 20.200이잖아요. 근데 출발지 IP도 어떻게 해서 보내죠? 네, 타겟의 IP로 출발지로 설정해서 보내죠. 스토핑해서. 그러면은 ICMP 에코를 센토스가 받으면 결국에 응답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보내게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한테 네, 보내게 되는 거죠. 에코로 공격받고 리플라이 만들어서 공격받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ICMP 랜드 공격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출발지 IP 주소를 타겟 시스템 IP 주소로 설정하여 ICMP 에코 메시지를 플러딩하는 공격이다라고 나와 있고, 그래서 ICMP 에코 메시지를 수신한 타겟 시스템은 에코 리플라이 메시지를 생성하고 로컬 시스템이 수신 처리하는 것으로 처리가 된다. 그러니까 응답이 다른 쪽으로 가지 않고 그 응답 자체가 이 타겟 쪽에 맴돈다는 얘기죠. 이- 이해되시겠어요, 모양새? 자, 그리고 또 센토스에서 캡처 스타트 그 와이어샤크
캡처하시고, 자, 캡처 시작했으면 칼리로 가서, 자, HPing3 인터페이스는 ETH 7번이고, 그 다음에 ICMP로 할 거고, 타겟은 20.200이고, 플러드로 할 건데, 그럼 렌더텍으로 하려면은 이 스푸프 옵션을 이용해서 출발지 IP를 어떻게 변조하면 될까요? 20.200으로 변조해서 보내면 되는 거죠. 자, 되었으면 엔터. 자, 오래 할 필요 없어요. 한 5초 정도만. 컨트롤 C. 자, 그럼 센터에스 보면은 그놈 시스템 모니터가 일어나고 있고요. 일어났었고요. 네, 와이어샤크는 캡처 중지해서 보면은 자, 보니까 출발지가 어때요? 20.200으로 스푸핑해서 왔죠. 네, 근데 지금 와이어샤크 상에서는 리퀘스트만 캡처가 되고 있고요. 리플라이는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나중에 그 와이어샤크로 필터링하고 필터해서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뭐 방화벽 또는 IDS, IPS에서 이런 걸 탐지하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출발자 IP랑 목적자 IP가 동일한 걸 탐지하면 되죠. 만약에 와이어샤크를 필터라면은 이렇게 탐지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이런 패킷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엔드로 했을 때. 근데 ICMP, 그러니까 ICMP 말고도 뭐, 하여튼 랜더 어택이면은 타겟의 IP랑 출발자 IP가 동일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해서 이제 확인하면 되고, 만약에 보안 장비라면은 이런 걸 탐지해서 차단하거나 뭐 경고를 발생하거나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어떤 공격인지 아시겠죠? 음. 자, 그 다음에 또 ICMP를 이용한 공격 중에 자, ICMP 스마프 어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자, 그림을 먼저 봐볼게요. 자, 칼리가 공격자고 센토에이스가 타겟인데 자, 지금 칼리가 ICMP 에코 리퀘스트를 보내는데 출발지 IP가 타겟의 IP죠. 그리고 목적지 IP는 무슨 캐스트 IP입니까? 네, 192.168.20점대 서브넷의 브로드캐스트 주소죠. 자, 만약에 192.168.20점대에 PC가 이렇게 30대가 있대요. 30대가, 30대가. 그러면 칼리가 ICMP 에코 리퀘스트를 출발지를 타겟 IP, 그다음 목적지 IP를 192.168.20점대 서브넷에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보내면 이거를 누가 다 받게 됩니까? 이 30대 이 PC들이 다 수신하겠죠. 그럼 얘네들이 에코 리퀘스트 받았으니까 뭘 만들어요? 에코 리플라이를 만들 거나, 에코 리플라이를 만들 거 아니야, 각각의 PC들이. 그죠? 그럼 각각의 PC들이 에코 리플라이를 만들면 출발지 IP는 자신들의 IP로 설정이 될 거고, 목적지 IP는 어디로 설정됩니까? 이걸로 설정되지 않나요? 아니, 이걸 공격자가 출발지를 타겟 IP로 하고, 목적지를 서브넷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내보내면 얘네들이 다 받잖아. 응? 그럼 얘네들이 에코 리퀘스트 받았으니까 뭘 만들어? 에코 리플라이 만들겠지? 그럼 이때 출발지 IP는 PC IP겠죠? 그럼 목적지 IP는 어디가 돼요? 에코 리퀘스트의 출발지였던 게 목적지로 설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센터에이스로 ICMP 에코 리플라이가 몇 개가 전송됩니까? 30개가 전송되는 거죠. 자, 이때 공격자는 몇 개 보냈어요? 한 개 보냈죠. 근데 여기서 몇 개가 전송됩니까? 30개가 전송되잖아. 이해돼? 네. 그래서 보통 요런 애들을 이제 뭐 좀비 시스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공격을 스마프 어택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스마프 어택. 그래서 출발지 IP 주소를 타겟 시스템 IP 주소로 설정하고 목적지 IP 주소를 서브넷 브로드캐스트 또는 뭐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걸로 설정하여 ICMP 에코 메시지를 플러딩하는 공격이에요. 그래서 ICMP 에코 메시지를 수신한 각각의 시스템, 좀비 시스템들은 타겟 시스템으로 ICMP 뭘 전송한다? 에코 리플라이 메시지를 전송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공격자는 ICMP 에코 메시지를 ICMP 에코 메시지 한 개를 전송하지만 타겟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개의 ICMP 에코 리플라이 메시지를 수신하기 때문에 부하 현상을 더 어떻게 더 빠르게 발생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되겠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펠리랑 얘네랑 같은 네트워크상이다,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만약에 다른 네트워크상에 있으면 라우터는 서브넷 브로드캐스트 받으면 이것도 안 넘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공격은 어차피 목적지가 이거면 다른 네트워크로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네트워크상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 이것도 확인해 보죠. 자, 센토스에서 캡처 스타트 컨티뉴 위다웃 세이빙. 자, 그럼 칼리에 가서 자, HPX3 인터페이스 ETH 1번이고 ICMP고 그다음에 자, 목적지를 뭐로 해야 될까? 20점 몇 번? 255로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플러드 하는데 여기서 스푸핑을 어디로 뭐로 해야 돼? 192768점, 20점, 200으로 해야 되겠죠? 이게 출발지 주소고 이게 목적지 주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공격에서는. 그래서 엔터, 네, 컨트롤 C. 자, 센토에스 보면은 어 일단 부하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캡처는 중지하시고요. 자, 여기서는 실제 다른 시스템으로부터 받는 에코 리플라이는 안 나옵니다. 그냥 목적지가 250으로 된 ICMP 에코 리퀘스트만 일단은 캡처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ICMP 스마트 어택 어떤 유형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ICMP와 관련된 네, 마지막 공격. 핑 오브 데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는데 얘는 뭐냐면은 그 ICMP를 보낼 때 IP 플래그먼트를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 시스템으로 ICMP 플래그먼트 동작을 이용하여 큰 사이즈의 ICMP 메시지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전송하는 공격. 네, 그렇기 때문에 타겟 시스템의 부하 현상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더 빠르게 발생시킬 수가 있겠죠. 이거는 랜드 공격과 스마트 공격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 이거 사이즈만 크게 해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IP 플래그먼트랑 같이 해서 네,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바로 확인할게요. 캡처, 스타트. 자, 컨티뉴 이거 뭐야? without saving. 자, 그럼 칼리에서 자, hping3 인터페이스 ETH 7번 ICMP 타겟은 20.2배 플러드 할 거고 자, 스포프는 우리 처음에 했던 1점, 2점, 3.4로 하고요. 자, 마이너스 D 저게 사이즈예요. D 마이너스 D 옵션 다시 한번 봐볼까? 아유 신나게 입력했는데 자, 마이너스 D 데이터 사이즈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하나 쓰시면 돼요. 그래서 HPeng3 인터페이스는 ETH 1번이고 ICMP고
20.200이고, 플러드 할 거고, 스코프 할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개 데이터 아니면 마이너스 D. 64,000 이렇게 보낼까요? 자, 64,000이면은 이게 몇 개로 분할됩니까? 대략 64,000 나누기 MTU 1500. 그러면 42개 정도? 42개, 43개 정도로 분할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플러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엔터. 자, 오래 할 필요 없이 얘도 한 3초에서 5초 정도만. 자, 컨트롤 C. 자, 패켓은 이만큼 나간 걸로 나오지만은 실제는 곱하기 40몇 해야죠. 자, 센터에서 보면은 부하 네, 자잘하게 이렇게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와이어샤크 캡처 중지. 얘는 그 플래그먼츠 된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오할한 다음에 IP.플래그스 플래 플래그스.mf는 1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 ICMP 5할 IP.플래그스.mf는 1이다. 이거 뭔지 기억나시죠? 그 IP 플래그먼츠 된 거 찾는 거잖아요. 자, 나왔네요. 이렇게 IP 플래그먼츠가 됐잖아. 그래서 IP 플레이어먼치가 됐고 맨 마지막에 핀 보이죠. 그다음에 요건 이제 요청이고 근데 응답도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거 이제 응답이잖아. 응답도 똑같이 플레이어먼치가 돼서 응답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에코 리플라이 보이고. 그러니까 결국에 핑 오브 데스 이름은 핑 오브 데스 ICMP 이용해서 하는 거지만은 결국에는 어떤 공격입니까? IP 플레이어먼치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IP의 플레이어먼치를 이용해서 하는 공격이죠. 결국에. 그래서 이름은 핑 오브 데스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ICMP 이용하는 공격들은 이것도 뭐 예전부터 실시가 됐었던 이런 흔해 빠진 공격이고요. 자, 그 이러한 공격을 하려면 지금 저희는 이제 칼리누룩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HPing3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하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코드를 직접 제작해서 만약 하고 싶어. 그러면 얘도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패킷을 생성하고 조작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겠죠. 응? 그다음에 그러니까 ICMP 패킷을 생성하고 조작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코드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제어문 중에서는 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필수로. 방법문 필수로 있어야 되겠죠? 왜? 플러딩 계속 반복적으로 보내야 되잖아, 패킷을 만들어서. 그래서 방법문이 있어야 되겠고, 또 뭐 출발지 주소, 그 다음에 목적지 주소, 이런 거 설정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변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 그쵸? 또 ICMP 뭐 타입 같은 것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공격인지 이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면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금방 코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어하는 거는 의외로 간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ICMP를 그냥 차단하면 되잖아. 어, 차단하면 안 맞는데 또는 양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뭐하러 조정하냐? 그냥 차단하는 게 낫지. 그래서 방, 방지하는 방법은 ICMP를 차단하거나 또는 양을 조정하면 돼요. 그래서 방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 번에 다 몰아서 할 거예요. 그 환경 만들어서. 자, 이렇게 해서 제 6장 ICMP 플러딩 공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